1960년 봄과 여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감독들의 두 편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하나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뽑히는 히치콕의 사이코, 그리고 하나는 오늘 소개할 마이클 파웰 감독의 저주받은 카메라죠.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피핑톰으로, 피핑톰은 훔쳐보는 사람, 관음증 등을 묘사하는 말로, 이 영화는 관음증을 가진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음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히치콕의 영화들을 관통하는 주요 테마로서 이 영화는 히치콕의 사이코와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크 루이스와 사이코의 노먼 베이츠, 두 사람 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잘생기고 말투도 부드러운 착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관음증을 가진 사이코패스로 성장하였으며 둘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범이죠. 하지만 히치콕의 사이코가 비평가와 청중의 찬사를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릴러 영화가 된 것에 반해 피핑통은 역겹고 도발적인 천박한 쓰레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후 마이클 파웰 감독을 영국 영화계에서 퇴출시킨 작품이 되었는데요. 같은 주제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영화가 이토록 차별된 대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 마크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촬영기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는 근무 시간 외에는 여성들의 누드 촬영 및 암거래를 하며 부수입을 올리는 조금은 도덕성에 어긋날지 모르나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회인이죠. 하지만 그는 사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관음증을 가진 사이코패스로 성장하였고 그는 자신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고 말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촬영을 빌미로 여성들 앞에서 카메라를 꺼내고 카메라의 삼각대 끝에 흉기를 장착해 천천히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이 가장 겁먹은 순간을 포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고 찔러 죽이는 연쇄살인범이죠. Don't be shy. For me, it's my first time too. 이처럼 괴상한 살인 방법을 보여주는 마크와 같이 영화는 극악무도한 수많은 살인마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잔혹한 장면들을 제3자의 시선으로 즐깁니다. 영화가 얼마나 잔인하든 얼마나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이든 어디까지나 영화에서 일어나는 가상의 일일 뿐이며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즐기는 구경자일 뿐이죠. No voy a hacerte nada. Quítala. ¿De qué color son mis ojos? 하지만 피핑톰은 우리를 그저 구경하고 있는 제3자가 아닌 살인마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점, 즉 1인칭 시점으로 영화를 보도록 끊임없이 유도합니다. 영화는 오프닝부터 살인자의 눈에 클로즈업으로 시작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장면에선 카메라에 비추는 1인칭 시점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살인마가 자신의 살해 장면을 되돌아보는 씬에서는 필름이 돌아가는 영사기의 모습과 마크의 시선, 카메라의 1인칭 시점을 번갈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살인마의 시점을 강요합니다. 영화를 시청하는 관객들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닌 영화 속에 어긋난 도덕성을 가진 살인마 본인이 됨으로써 영화에 더욱더 매혹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자신이 직접 살인을 하고 있는 시점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Do you know what the most frightening thing in the world is? It's fear. I made them watch their own deaths. 또한 평범한 일반 시민과 살인마를 연기하는 마크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영화 속 살인이 마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관객들 또한 똑같이 이중성을 가진 위선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요. 마크가 누드 사진을 찍어 암거래를 하는 가게는 겉으로는 담배와 신문, 문구 등을 파는 일반적인 잡화점으로 보이지만 가게의 뒷부분은 여자들의 누드 사진들로 채워져 있으며 실제로 남몰래 여성의 포르노를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신문을 사러 온 한 남성은 신문과 함께 포르노 사진을 구매하며 그 모습을 남들에게 숨기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또한 그날 판매하는 신문에는 이전날 마크에게 살해당한 여자의 모습이 실려 있는데 이는 살인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판하면서 결국은 살인마인 마크가 만들어낸 일종의 비극과 포르노라는 강한 자극을 소비하는 남성의 모습을 마크의 뒤편에 보여줌으로써
거봐, 살인마나 너네나 똑같은 위선자라고 말하듯 살인마와 관객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평가합니다. Well, he won't be doing the crossword tonight. 게다가 아버지의 학대에 의해 사이코가 된 마크의 배경과 그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자신의 정신병을 치료했을 수도 있을 뻔한 기회를 보여주며 살인마에 대한 일종의 동정심마저 보여줍니다. Look at me, Mark. What did you do to those girls? If you want to torment me for the rest of my life, then make me imagine. I can't. Show me. 또한 마크가 일하고 있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영화의 감독은 완벽한 컷을 얻기 위해 똑같은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촬영하는데요. 영화에서 마크가 몇 번이고 여자를 다시 살해하는 장면을 영화 감독이 몇 번이고 똑같은 것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관음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영화의 본질인 카메라 촬영에 빗대어 표현하여 카메라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 영화에서 카메라는 날카로운 흉기이자 발기한 남성의 성기, 관음증을 대변하는 도구이며 어쩌면 영화를 찍는 행위 자체가 가장 공격적인 살인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영화 촬영의 근본을 마크와 같이 변태적인 관음증 성향으로 표현하고 영화 촬영의 위험성을 폭로함으로써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영화 관계자 및 평론가들에게 큰 질타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너무 나아간 해석일지 모르나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비디오 드럼과 같이 자극적인 영상들에 의해 잠식되어버린 맥스가 자기 자신이 직접 살해도구로 변해가듯 이 영화에선 한시도 카메라를 손에 놓지 않으며 자신을 카메라와 동일시하는 마크의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등장하는 자극적인 영상들에 의해 윤리의식이 무너져버린 현대 영화 산업의 미래를 예측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All this filming isn't healthy. Get it quickly. Long live the new flesh. 마크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인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자랍니다. 아버지는 실험의 일환으로 언제나 마크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마크가 공포를 느끼거나 슬픔을 느낄 때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훔쳐볼 때마저 모든 것을 촬영하며 마크를 마치 실험지처럼 연구합니다. 그리고 마크의 생일에 카메라를 선물하며 인공적으로 그가 관음증을 가지게 만들죠. 그런데 실제로 이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마이클 파웰 감독과 그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학대라는 오명과 함께 윤리적으로도 역겨운 영화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실 현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피핑톰에 대한 비판적 반응과 도덕적 비난은 다소 불공평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1960년, 게다가 콧대 놓기로 유명한 영국인들에게는 관객과 변태적인 살인마를 동일시하는 이 영화가 굉장히 불편하고 역겨운 영화였기에 이후 마이클 파웰 감독은 영국 영화계에서 퇴출되고 사실상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1970년대 후반, 피핑톰은 살아있는 영화계의 거장인 마틴 스콜세지에 의해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소개되는 기회를 가집니다. 피핑톰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마틴 스콜세지는 피핑톰의 복음과 배포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1979년 10월 뉴욕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데, 그는 모든 영화 감독이 필수로 봐야 하는 두 영화 중 하나의 피핑톰을 뽑으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이클 파웰은 영화 제작이 얼마나 광기에 가까울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잠식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아무도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 극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즉, 이 영화는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에 너무나도 가깝게 접근하였기에 오히려 대중들의 비판을 받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작품이 아니었을까요? 이후 이 영화는 평론가와 관객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찬사를 받으며 2005년 토탈필름에선 역대 최고의 공포영화 18위에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가디언이 뽑은 역대 최고의 공포영화 10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나온 1960년에는 관객들과 평론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지만 이 영화는 관음증과 섹슈얼리티, 사이코패스의 심리 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심리학적 공포 영화의 걸작이자 히치콕의 사이코와 같이 최초의 슬래셔 영화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에 의해 탄생한 연쇄살인마, 총이 아닌 괴상한 무기를 사용하는 살해 방법, 마지막에는 여성이 살아남는다는 클리셰 등 슬래셔 영화의 공식을 제시한 초기의 영화 중 하나이죠. 또한 영화의 카메라맨이자 여자들의 죽음을 촬영하는 살인마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카메라의 위험성과 관음증에 대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신랄한 비판의식도 가지고 있는 영화로서 늦게나마 명작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느껴졌던 영화라 영화의 스토리를 풀기에는 지루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여 영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이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 영상도 한번 봐보시길 추천하며 리뷰를 마칩니다.